결혼 30년 만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올해 56입니다. 남편과는 작년 가을에 헤어졌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놀라요. 아니,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고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 하면서요. 심지어 제 친언니도 너 정신 좀 차려.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외로움이 뭔지를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을 때, 힘들다고 말해도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하며 무시당할 때, 내가 아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외로움이더라고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들 아침 차려야 하고,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댁 전화 받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자는 희생하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억지로 짓는 미소. 이 사람이 누구지?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람을 피운다거나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하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밥 줘. 와이셔츠 어디 있어? 양말이 짝이 안 맞잖아. 대화라고 해봐야 이런 것들 뿐이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런 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각자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니까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명절 때나 만나고 그나마도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부탁만 하고요. 어느 날은 큰애가 전화를 했어요. 반가워서 받았더니 엄마,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남편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당연히 봐줄 수는 있죠. 손주들 예쁘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엄마는 시간 많잖아 라고 덧붙이는 걸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저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였던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요? 제 시간이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충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나 힘들어요. 우리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제야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돈 벌어다 주는 나한테 뭐가 불만이야? 돈 벌어다 준다.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에게 결혼 생활은 거래였던 거죠. 자기는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그걸로 끝.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내 생각은? 감정?
생각? 그런 것 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나이도 이제 50 넘었는데 철 좀 들어. 철을 들라고요. 50년을 살아오면서 내내 참고 희생했는데 더 철을 들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혼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고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죠.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말했어요. 둘 다 반대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좀 참고 사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이혼은 좀 참고 살라고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또 참고 살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아도 참고 살 거니? 아이들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했죠. 그래도 엄마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세대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인가요? 우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남편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그냥 익숙해서 함께 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재산 분할도 했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받았어요. 연금도 분할받아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첫날 밤 새 아파트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내가 잘한 걸까? 이제 정말 혼자인데.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침 차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베란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 햇살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점심때는 혼자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식당 가는 게 낯설고 쑥스러웠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주문하고 천천히 먹고 아무한테도 뭐라 안 들어도 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어요. 결혼 전에 좋아했던 소설책들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니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책을 한 권도 못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밤새도록 읽었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행복한가 봐. 작은 것들이 행복이었어요. 늦잠 자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밥 대충 먹어도 아무 말 안 듣는 것,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은 것. 이런 게 다 행복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친구들이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이요. 친구들도 다 비슷한 나이라 결혼해서 각자 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들 세월이 흐른 만큼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친구들이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서로 근황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웃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게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싶었죠. 그 중에 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도 저랑 비슷하게 최근에 이혼했대요. 둘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은이 말이 나도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 근데 주변에서 자꾸 외롭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서 오히려 스트레스야. 나 하나도 안 외로운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은 여자가 혼자 있으면 불쌍하게 봐요. 특히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있으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요. 은이랑 저는 그날부터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참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물었어요. 야, 우리 뭐 배워볼까? 평생 애들이랑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보자. 그래서 등록한 게 수채화 그림이에요. 둘 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문화센터에 초보자 반이 있다길래 신청했어요. 첫 수업 날 떨렸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분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금방 기초를 익힐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완성한 그림은 꽃병 하나였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놨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색을 칠하고 선을 긋고 오로지 그림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석 달쯤 지나니까 제법 그림이 늘더라고요.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작은 전시회에 내보라고도 하시고 뭔가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림 말고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요가도 배우고 볼륨 댄스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하고 하나씩 해보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요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 몸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평생 제 몸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가 아픈지 알게 됐어요. 볼륨 댄스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 있어서 제대로 못 따라갔는데 몇 달 하니까 몸이 풀리더라고요. 땀 흘리면서 춤추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독서 모임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책 읽고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서로 생각 나누고 그러면서 제 생각도 정리되고 새로운 관점도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혼한 지 1년이 됐는데 돌이켜보니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반대했지만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나 봐요. 작은 애가 한 번은 놀러 왔다가 제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리시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딸이 저를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큰애도 요즘은 가끔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어봐요. 예전처럼 뭘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진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요즘 뭐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아이들도 변한 거죠.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저를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가끔 옛날 남편이 연락을 해요. 이혼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 완전히 남이 되기는 어렵죠. 안부 묻고 가끔 필요한 것들 물어보고 그래요. 한 번은 남편이 물었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뭐가 미안한 건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이제는 남편에게도 원망이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 거니까요.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죠. 혼자 사는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는 걱정되고, 무거운 것들 때 힘들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큰 게 있어요. 자유예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그 자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행복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요즘은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맛집도 찾아다니고 예쁜 카페도 가고 사진도 찍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은이랑 둘이서 3박 4일 동안 렌트카 빌려서 이곳저곳 다녔는데 정말 힐링됐어요. 바다 보면서 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니까 은희가 웃으면서 당연하지. 완전 잘 살고 있어. 하더라고요. 다음엔 해외여행도 가보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도 가보고 싶고 유럽도 가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아직도 가끔 물어봐요. 재혼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전혀 없어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미래 일은 모르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일이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여자가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쓸쓸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50대, 60대 여자들은 외로워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게 최고예요. 애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건강도 관리하면서 살 수 있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지금은 제 인생의 2막이라고 생각해요. 1막에서는 엄마, 아내, 며느리 역할을 했다면 이제 2막에서는 진짜 나로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림 실력을 더 키워서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보고 싶고 글쓰기도 배워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인데 보람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전자는 의무였다면 후자는 기쁨이에요. 이제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요가하고 여유롭게 아침 먹고 오전에는 그림 그리거나 책 읽고 점심 먹고 나면 친구 만나거나 문화센터 수업 가고 저녁에는 산책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평범한 하루지만 이 평범함이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행복이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이 자유를 알아버렸는걸요.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전히 남편 눈치 보고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 인생은 없이 사는 친구들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어요. 우는 목소리로요.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혼할 용기는 안 나고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이혼이 답은 아니야. 나도 내 상황에서 선택한 거고 너는 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지.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 제가 이혼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결혼했든 안 했든 이혼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잘 살았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나이가 더 들면 건강도 나빠질 거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생길 거예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혼자가 되니 비로소 편해진 인생.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진실이에요. 3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지만 지금 혼자 사는 이 1년이 더 행복해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배우세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지금 가세요. 우리 세대는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꿈꿀 권리가 있어요. 혼자가 되는 게 두렵나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삶이 훨씬 나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이 한 번뿐인 인생,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저는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